자, 건조 냉대 한대 할 차례인데 건조 기후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건조 기후는 사막하고 스텝을 잘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자, 적도 근처에는 대체로 열대 기후, 이제 열대 기후보다 조금 살짝 더 고緯도에 위치한 게 지금 할 건조 기후예요. 기후는 B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온대, 냉대, 한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자, 쾌페는 기후군 계속해서 복습해 봅시다. 우리 최하늘 평균 기온이랑 최나늘 평균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에는 영하 3도 그다음에 영상 18도의 점을 선을 그으라고 했고 최나늘 가장 따뜻한 최나늘 평균 기온은 0도랑 10도에다 선을 그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더운 열대 기후는 기후 구분이 어떻게 됐었냐면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위에일 때 그걸 우리는 알파벳 A라고 하고 이거를 열대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다시 열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기후였었어요. 그 다음 온대, 우리가 사는 온대죠. 저번 시간에 했었고, 자 온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면서 영하 3도 이상이다. 영하 3도 이상 영상 18도 미만인 기후를 온대 기후라고 했었어요. 이걸 C라고 하고 온대라고 쓴다고 했었습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 오늘 할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 것도 있었고 하나 더 있었어요. 먼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면서 최나늘 평균 기온 여름에는 10도보다 위로 10도 이상이어야 돼요. 최나늘 평균 기온 10도 이상 이거를 냉대 기후라고 했었어요. 그럼 자리가 이제 여기밖에 안 남았죠? 여긴 누구의 자리? 그렇죠. 한대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대 기온은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일 때, 10도 미만일 때 여기를 E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한대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여기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건조 기후는 강수량으로 구분하니까 연강수량 500ml 미만일 때 전주시가 연강수량이 1200에서 1300ml 정도인데 연강수량이 500ml 미만이면은 그거를 우리가 B라고 쓰고요. 건조 기후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건조 기후 중에서 두 개로 나눈다고 했었죠? 맞아요. 500ml 미만이긴 한데요. 0에서 250인 거랑 250에서 500 사이. 그래서 0에서 250은 비가 굉장히 안 와서 식생이 거의 못 자라는 여기 사막 BW 대문자 W입니다. 얘는 사막이고요. 강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면은 어느 정도 짧은 푸르 초원이 나타난다 그랬었죠. 그거를 B하고 대문자 S 써가지고 스텝 기후. 지금 할게 얘네 두 친구예요. 사막이랑 스텝. 한번 빠르게 네 가봅시다. 건조 기후 BW랑 BS죠. 다시 BW가 뭐예요? B 대문자 W가 사막, B 대문자 S가 스텝. 건조기후의 공통적인 특징은 연 강수량이 대체로 500ml 미만인 기후다.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이면은 식생이 못 자란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식생은 나무가 못 자란다고 정의를 하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무수목 기후로 구분이 돼요. 건조기후는 왜? 너무 건조해서 나무가 못 자란다. 그래서 무수목 기후다. 라는 게 중요하고요. 연강수량 500ml 미만인 거 중요하겠죠? 자, 연강수량 500ml 미만인 거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기후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지금 이거 보니까 10도, 20도, 30도 사이 왔다 갔다 그러네. 그러면 이거 온대인가? 영하 3도랑 18도 선 그어 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강수량이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데 요 1월부터 12월까지 쓰니까 막대 그래프가 총 1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개를 한 층으로 쌓아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 여기는 진짜 막대 그래프가 거의 비가 거의 안 와서 막대 그래프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얘네를 한 층으로 쌓아 올려도 500보다는 훨씬 안 될 것 같죠? 맞아요. 그럼 이걸 보고 바로 비건조기 하는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쌓아 올려도 한 층으로 쌓아 올려도요 500에 미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서 비건조기후 이런 식으로 기후 그래프에서 먼저 구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분도 없어서 건조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물이 많으면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었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심지어 여기는 건조기후라 비가 안 오니까 구름도 거의 안 끼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그 열기가 빠져나갈 때 열기를 잡아줄 수 있는 구름도 없어서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다. 낮에는 상당히 기온이 높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다. 기온 일교차가 매우 큰 게 건조기후 특징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기후랑 구분하는 특징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대요. 강수량. 일단 강수량이 적다는 건 알죠. 비는 적게 오니까요. 근데 증발량 기온이 높으니까 증발량도 많다. 그래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가 건조 기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연강수량 500ml 미만이고 무수목 기후. 너무 건조해서 무수목 기후로 구분하고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다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이게 건조기후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제 이거를 모식도를 먼저 보고 갈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적도가 있고요. 북반구 쪽이고 남반구 쪽이죠. 근데 보니까 실선이 강수량이고, 그치? 점선이 증발량이에요. 근데 이제 적도 근처는 지금 실선 강수량이 더 많네요. 증발량보다. 맞아요. 강수량이 더 많아요. 증발량보다. 왜? 적도 근처는 강수량이 많잖아요. 뭐 때문에? 그 적도 수렴대 영향 때문에. 근데 적도에서 조금 더 고위도로 올라가니까 뭐가 점선이 더 위에 있네요. 그 증발량이 더 많네. 맞아요. 왜 이쪽은요 강수량은 되게 적고 증발량이 많은 이 정도 위도대에 건조기후가 분포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 요 부분이요. 이제 건조기후 B B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딱 적도 근처. 여기는요 강수량이 더 많죠. 적도 수렴대 영향 받는 열대기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봤으니까 바로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통합사회 수업의 한 장면이다.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네요. 자, 교사.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은 유도대는 어디일까요? 갑. 적도 부근입니다. 맞아요. 강수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적도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왜 그렇게 적도 부근이 비가 많이 올까요? 하니까 적도 수렴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적도 수렴대가 우리 우기를 불러온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적도 수렴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적도 근처가 강수량이 가장 많은 기후. 갑도 잘 설명했고 을도 잘 설명했네요. 딱 교사. 그렇다면 가장 건조한 유도대는 어디일까요? 라고 말했는데 병이요. 위도 2, 30도 부근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위도 2, 30도 부근에 지금 강수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가장 건조한 유도대. 그러니까 강수량이 가장 적은 건 아니지만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건조한 거죠. 비 내리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건조한 유도대가 2, 30도 근처다라는 거예요. 여기 북반구 2, 30도, 남반구 2, 30도. 북반구 2, 30도, 남반구 2, 30도 근처가 가장 건조한 거. 병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건조한 유도대 있잖아요. 이 유도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정 보니까 연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습니다. 맞아. 강수량 비 내리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다는 거는 방금 했었던 건조기후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그 교사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건조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을까요? 물어보니까 무가 상승기류가 주로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 온다고 하는데 자 비가 안 온다는 거는 구름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로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하늘에 구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상승기류라고 설명했으니까 무가 틀린 거죠. 우리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 강수 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 틀린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건조기후 중에 첫 번째 사막기후부터 갈게요. 사막기후. 자, 사막기후는 건조기후가 연강수량 500ml 미만인 기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는 0에서 250 사이인 거예요. 근데 250ml 미만인 기후죠. 사막기후가 연강수량이. 그렇기 때문에 식생이 매우 빈약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식생이 없기 때문에 풀도 못 자라니까 보통 풀이나 나무가 있으면 얘네가 이제 죽으면서 분해돼 가지고 땅 속에 스며들면 그 유기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토양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그럴 식생이 없기 때문에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영양소를 공급해 줄 식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물이 적고 증발을 많이 하니까 땅에 소금기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염분이 많은 사막토가 있다. 어떤 기후? 사막기후에서. 기후 그래프 해석하는 법은요. 자, 10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니까 최하늘 영하 3도랑 18도 사이에 선 그어 보면은 온대 기후인가? 라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왜? 강수량이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그렇죠? 얘네 강수량. 이 강수량 건조기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강수량 다 더했을 때 일단 500보다 이거 한 줄로 다 쌓아도 500보다 훨씬 안 미치겠죠. 근데 500이 뭐예요? 250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한 줄로 다 쌓아 올려봐도 250보다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이렇게 쌓아 올려봐 250 안 되겠네. 그럼 바로 건조 기후 중에서도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후 그래프는 그렇게 찾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통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내신에서 조금 어렵게 가르치시고 문제 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 중 첫 번째
이쪽에 위치한 사막들이에요. 이쪽 이도 때 보면은 대략적으로 중위도 지역이죠.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사막들이고 대륙의 내부. 그러니까 바다랑 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중위도에 위치했으면서 대륙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 바다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우리 기후 요인 중에 뭐라고 했냐면 바다랑 격리된 정도, 격해도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격해도가 큰 이쪽 중위도 지역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은요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건조해서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 원인과 위치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 첫 번째 뭐다? 중위도의 대륙 내부다.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 이런 사막들이 중위도의 대륙 내부에 위치한 그 교환에 나와 있을 거예요. 중위도의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인 아열대고압대. 아열대고압대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아열대고압대 어디서 했었냐면은 우리 자 대기대순환 슝 맞죠? 대기대순환 할때 적도 지역에서 상승하는데 위로 올라가다가 30도 근처에서 하강했잖아요. 그죠? 하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고기압 이름이 아열대 고압대였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아열대 고압대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 그게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었었는데 대표적인 지역 그러니까 아열대 고압대니까 한 30도 근처 그 정도에 위치한 사막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여기 계속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사막이 아열대 고압대로 인한 사막입니다. 이해되세요? 하강 기류니까 구름이 없어가지고 비가 안 와서 사막 되는 지역. 그래서 알아놓읍시다.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은요. 여기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주 넓은 사하라 사막이고요. 이 옆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기름 많이 나는 나라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아열대 고압대. 또 남반구에서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내부에 있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아열대 고압대로 인해서 형성된 사막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위치를 잘 알아두세요.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하강 기류여 가지고 만들어진 사막. 여기랑 여기 교환이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사막의 형성 원인 두 번째 아열대 고압대였습니다. 사막의 형성 원인 세 번째 한류 사막이에요. 한류는 뭐냐면 찬물을 한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이 차가우면은 그 주변 공기도 차갑고 공기가 차가우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하늘에 구름 형성이 어려워서 비 안 와서 사막 되는 지역을 한류 사막이라고 했었는데 한류 사막도 나온 데는 두 군데예요. 이 한류가 이렇게 하나는 흐르고요. 한류는 또 하나는 이렇게 흐르거든요. 한류가. 그래서 이 찬물 옆에 만들어진 사막 바로 여기 나미브 사막이거든요. 나미브 사막이 첫 번째 한류 사막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한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얇게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사막은 두 군데 아프리카의 남서쪽에 있는 나미브 사막이랑 남아메리카 이쪽 해안가 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 한류로 인해서 물이 차가우니까 공기도 차가워서 찬 공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구름 안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사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막의 형성원인 세 번째 한류 사막이었습니다. 네 번째 타골풍의 비그늘 지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팬 현상 기억나세요? 팬 현상? 팬 현상이 뭐였냐면은 맞아요. 이렇게 습윤한 공기가 산에 부딪혔어요. 산을 만나서 상승했어요. 근데 상승하다 보면 온도가 떨어질 테니까 기체 상태의 공기가 이슬점 온도라는 온도에 도달해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자, 습윤한 공기가 산에 부딪히면 위로 상승해서 구름이 돼서 그 산 앞부분에 이걸 이제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하죠. 바람바지 사면에 비를 내리고 자, 비를 다 뿌렸으니까 건조해진 공기죠. 넘어오면은 건조한 플러스 온도도 올라가서 고온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반대편 이게 팬 현상이잖아요. 고온 건조해지는 게. 그래서 이 지역에 형성된 사막을 이제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에 위치한 사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 현상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기는 지도에서 딱 한 군데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은 남아메리카에 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지나는 산맥을 배웠었어요. 안데스 산맥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위도 때는 중위도잖아요. 그쵸? 이 대략적으로 중위도에서 항상 부는 바람 무슨 풍이었어요? 편서풍. 편서풍이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슝.
편서풍이 남반구에서도 30도 60 사실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편서풍이 불다가 요 안데스 산맥에 부딪혔네. 그렇죠? 그러면 앞부분은 비를 좀 내리겠지만 넘어갔을 때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 뒤편에 만들어진 요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이라고 나옵니다. 파타고니아 사막이 타골풍의 비그늘 지역. 여기서 말한 타골풍은 편서풍을 의미하죠. 요 사막 입장에서는요. 타골풍이 안데스 산맥 만나서 앞에는 이제 부딪혀서 비 내리지만 뒤로 넘어갔을 때는 고온 건조해져서 뒤편에 만들어진 사막 타골풍의 비그늘 지역 파타고니아 사막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비그늘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 위치를 잘 외워두세요. 그렇게 보시면은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가 완료가 됩니다. 통사 교과서에는 거의 뭐 안 다루지만 이제 내신에서 어렵게 내시려면 가르치고 문제를 내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형성 원인과 그걸로 인해 만들어진 사막의 위치를 잘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긴 통사교과서 여기가 통사교과서에 나오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집부터 보면은요. 집은 이제 사막에 있는 재료 흙이 많죠. 흙벽돌 집을 짓고요. 그다음에 강수량이 적으니까 우리 열대기후는 강수량이 많아서 집이 경사가 급했잖아요.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라고. 근데 여기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니까 빗물 빠르게 흘러내릴 필요 없네요. 지붕이 평평해요. 그다음에 더운 바람도 불고 모래바람도 불 테니까 어떻게 창문을 굉장히 작게 더운 바람 모래바람 잘 안 들어오게 그다음에 단열대라고 열기가 잘 안 들어오게 벽을 두껍게 만든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창문 작게 벽 두껍게 재료는 흙으로 지붕은 평평하게 강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평평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복은요 전신을 가리는 천옷 왜냐하면 햇빛도 따갑고 모래바람도 불 테니까 플러스 하얀색 옷 햇빛을 반사하는 하얀색 옷을 입겠죠. 이런 생활 양식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자, 사막은요 지금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농사를 거의 못 짓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물을 또 땅 위로 끌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증발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끌어와야 됩니다. 물을 지하로 이렇게 끌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지하로 끌어오는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관계 시설이라 그래요. 관계. 물을 끌어온 시설을 관계 시설인데 물을 끌어와서 짓는 농업을 관계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건조기후에서는 관계 농업을 필수로 해야겠죠. 그런데 건조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땅 위로 물을 끌어왔다가는 금방 증발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끌어와야 됩니다. 지하로 끌어오는데 이제 주로 그쪽 건조기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이 이란에서 지하로 끌어오는 이 지하 관계 시설의 이름을 카나트라고 해요. 그 뭐 교환 이 그림 밑에 카나트라고 나올 건데 카나트란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카나트가 나왔다, 카나트란 이름이 나왔다. 그거 건조기후 지역에서 그 물 없어가지고 지하로 물 끌어와서 농사짓는 시설인데 이 정도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카나트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농사를 지을 때 농경지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무슨 미스터리 서클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데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농경지가.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박혀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뿅 하고 땅 위로 튀어나와서 돌면서 따다다다다다다 물을 뿌리니까 스프링클러가 물을 돌면서 따다다다 뿌려주니까 이렇게 원형 경작지에서 원형의 땅에서 농작이 가는 그 농사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물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원형 경작지가 발달했다. 이렇게 관계 시설 같은 걸로 원형 경작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재배해서 나오는 작물이 밀 그리고 대추야자. 이게 대추야자거든요. 그래서 밀하고 대추야자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사막 아니면 스텝 건조기후에서 하는 농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밀하고 대추야자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물도 많아야 되고 기온도 높아야 돼요. 근데 건조기는 물 없잖아요. 건조한 환경에서 이 밀과 대추야자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밀 대추야자라는 이름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건조 기후에서 행하는 농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생산물, 농작물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사막 기후 일사량이 풍부하죠. 왜 구름이 안 낄 테니까 태양이 많이 들어올 때고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 이렇게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써보면은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고나바드에 있는 고나바드는 뭔지 모르겠으나 아침 일찍 일어나 여기에 있는 카나트에 갔다. 카나트 뭐라고 했지? 아 그 건조기유 중에서 그 거기 걔네 비 안 오니까 농사 지으려면 물 끌어야 되는데 그 지하로 물 끌어오는 시설 이름이 카나트였는데 라고 보시면 되죠. 바로 이건요 사막 기후에 생하는 카나트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가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사막인가 안 거예요. 자, 가. 이 사막 지역의 전통 가옥은요 어때야 돼요? 가는요 지붕의 경사가 급한 게 아니라 땡 이건 열대기후 거죠. 완마 경사가 평평해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사막기후의 가옥 특징이었고 세 번째 침엽수를 주요 재료로 만든 침엽수는요 잎이 뾰족뾰족한 나무인데 침엽수를 주요 재료로 만든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냉대기후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옥 양식이에요. 4번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띄운 거는 일단 첫째로 열대기후에서 고산가옥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조금 이따 할 한대기후에서도 고산가옥이 나타납니다. 자, 5번 라테라이트로 만든 벽돌 라테라이트 뭐라 그랬냐면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붉은색 흙을 라테라이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정답이 사막의 집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흑벽돌 집이다. 그리고 지붕은 평평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요 문제 사막의 형성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네. 우리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를 알아봤었잖아요. 그쵸?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사막의 형성 원인? 중위도의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습기 공급이 안 돼서. 그쵸? 두 번째는요.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해 있어서 하강 기류가 발달하니까 비 안 오는. 세 번째는요. 한류가 흘러서 찬물 옆에 만들어진 사막이 이렇게 있었고요. 네 번째는요. 폐년상, 타걸풍의 비그늘, 안데스 산맥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갔을 때는 건조해져서 만들어지는 그 총 네 가지 있다고 했었습니다.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뭐냐면은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냥 물이 차가우면요 공기도 차가울 거니까 대기가 안정되어 상승 기류가 형성되기 어려움이라고 발생하기 어려움이라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차니까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공기가 안 올라가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사막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한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막은요. 여기 옆에 있는 이쪽 나미브 사막이랑 이렇게 여기 아타카마 사막 두 군데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B랑 C가 되는 거죠. B랑 C가 한류 사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은 사막 기후 끝입니다. 두 번째 건조기후 두 번째 스텝기후예요. 스텝기후 BS 이 스텝은요 짧은 풀의 초원을 의미한다 그랬었어요. 맞죠? 짧은 풀의 초원을 의미하는데 짧은 풀의 초원이 나타나는 이유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긴 하지만 250에서 500 사이니까 비가 어느 정도는 내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사막처럼 완전 모래만 나타나진 않고 짧은 풀 정도는 자란다라는 거죠.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이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스텝 기후 지역이라고 해요. 초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딱 거기는 이제 아까 사막 기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물이 못 자라니까 보통 식물이 있으면은 걔네가 이제 수명 다하고 죽으면은 분해되면서 땅 속에 영양소로 흡수가 되는데 여기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으니까 되게 척박한 그리고 염분이 많은 사막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스텝기후 같은 경우는 지금 드넓은 초원이 나타나잖아요. 그 풀이 죽어서 이제 분해가 돼서 땅 속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면은 땅은 유기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 돼요. 그래서 흑색토인 스텝기후 흙 이름은 체르노잼이다. 유기물이 풍부하다, 비옥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비옥하긴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농업이 필요해 물을 끌어와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땅 베이스 자체는 유기물이 풍부해서 비옥하다라는 거. 그 스텝 기후의 흙 이름은 체르노잼이다라는 거죠. 토양에 비옥해서 농경에 유리하다. 하지만 뭐라고요? 관계 물을 끌어오는 관계 시설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비는 적게 오니까요. 그래서 스텝 기후 250에서 50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도 20도 사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온대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랑 18도 사이에 들어오네. 온대 기온에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밑에 강수량이 터무니없이 적은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얘네들을 전부 다 1층으로 쌓아 올려 보면은 250보단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500까지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요. 250이랑 500 사이에 있는 건조 기후 중에서도 짧은 풀의 초원이 자라는 스텝 기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텝 기후는요 주로 사막 기후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텝 기후 같은 경우는 문제 여기
생활 양식이 아주 많이 나오죠. 스텝 기후는 먼저 보면은 이거는 몽골이에요. 몽골. 짧은 푸르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지금 가운데 스텝 기후 생활 양식 핵심적인 특징 바로 여기 천막집 있죠? 이거를 게르라고 해요. 게르. 자, 게르라고 하는데 이제 몽골에서는 게르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르트라고 하잖아요. 게르라는 이름이 거의 90% 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유르트라는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몽골은 게르, 중앙아시아는 유르트인데 자, 몽골 어디냐면 여기가 몽골이거든요. 여기서는 게르, 중앙아시아는 조금 더 이쪽 우리 이쪽은 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는 조금 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 뭐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어떤 스탄 국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유르트라는 이름으로 그 천막집이 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게르나 유르트라고 불리는 천막집이 나타나게 되는데 천막집이 나타나는 이유 여기 스텝 기후 지역이잖아요. 연강 수량이 250에서 50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푸르 초원이 자라고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흙은 비옥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관계 시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보다는 주로 풀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양을 풀어놔서 풀 뜯어 먹고 해서 양을 키우는 거죠. 그런 양 유목이 발달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풀을 뜯어 먹으면 또 새로운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동하면서 양 유목을 하는데 이런 이동식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적합한 설치와 해체가 쉬운 천막집이 발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게르 양, 염소, 낙타 등을 사육하며 풀과 물을 찾아 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와 해체에 편리한 뭐가 게르라는 천막집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여기도 건조기후니까 주로 농사를 지을 때는 밀과 대추야자 등을 재배한다. 밀, 대추야자가 나오면 무조건 건조기후의 농작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대추야자 나오면 그 건조기후 농작물이에요. 자, 다음은 어떤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옥의 형태이다. 이런 가옥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 지역의 기후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연계해서 서술을 하래요. 일단 보면은 짧은 푸르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거 게르잖아요. 맞아요. 방금 봤던 천막집인데 이런 가옥의 형태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기후 특성이랑 생활 양식과 연계해서 서술해요. 그럼 뭐 어떻게 쓰느냐? 먼저 기후 특성부터 쓰겠죠. 자, 이 지역의 기후 특성은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사이는 스텝 기후고 이런 기러한 연 강수량이 이러한 기후 특성 때문에 짧은 푸르 초원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주로 양, 낙타 등을 유목하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이동식 생활에 적합하게 설치와 해체가 편리한 천막집이 발달한 것이다라고 쓰면은 기후 특성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까지 연계해서 서술을 하는 게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스텝 기후고 그러면 우리 사막이랑 스텝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 기후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추운 기후, 냉대 그리고 한대 기후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냉대, 습윤, 냉대, 겨울 건조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자, 한대는요. 툰드라, 빙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잘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자, 냉대 기후는요. 온대보다 살짝 더 고緯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냉대 기후는 먼저 어디 없다. 남반구에 없다. 북반구에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에 쾌페누 기후 구분은 계속 지금 이제 냉대랑 한대 하면서 두 번 더 복습할 거예요. 자, 최하늘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 몇 도에 마이너스 3도에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18도에 체크. 최난월 평균 기온은 0도랑 10도에 체크하라 그랬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가장 더운 열대 기후는 뭐? 최하늘이 18도 이상이다. 열대 기후고요. 그다음에 온대 기후. 온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 영상 18도 미만이다. 이게 온대라 그랬었고요. 이제 지금 들어갈 냉대가 어때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다. 이게 냉대였었어요. 다음 다시 한대가 뭐라고요? 한대는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미만인 기후를 한대라고 부른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냉대를 할 차례예요.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D
이면서도 연중 수분이면은 F, 겨울 건조면은 소문자 W 붙여서 DF 냉대의 수분. 그러니까 강수량이 골고루 온다는 뜻이죠. 냉대 겨울 건조 윈터 드라이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F랑 DW. 먼저 DF랑 DW는 그 통합사회과에서는 크게 구분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신에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조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냉대기후입니다. 먼저 냉대기후 그래프. 자, 냉대기후 구분 기준이 뭐였어요? 최하늘은 영하 3도 미만, 그쵸? 최난월은 10도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하 3도에다가 선을 이렇게 슉 그은 다음에 최하늘이 그렇죠. 영하 3도보다 미만. 그다음에 가장 따뜻한 최난월은요 10도 이상이니까 냉대 기온에 D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 강수량 패턴을 보니까 적당히 유지가 되죠. 어느 한 시즌이 막 건조한 게 없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겨울이 상당히 건조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습윤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D하고 F 냉대 습윤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자 영하 3도보다 최난월이 춥고요. 최하늘이 춥고 최난월은 10도보다 위에니까 D 하는데 이제 강수량 패턴 여름에는 비 되게 많이 오는데 겨울에는 건조하네요. 그래 윈터 드라이 DW다. 냉대 겨울 건조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냉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C 온대기후처럼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해요. 하지만 냉대가 더 춥잖아요. 겨울은 조금 더 춥고 길고 여름은 조금 더 시원하고 짧다. 그 정도 특징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어디 있다? 북반구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북반구에만. 남반구는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이게 잘 나옵니다. 냉대 기후 아까 기후 그래프 해석해봤잖아요. 그 지역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잎이 침처럼 뾰족한 나무, 침엽수라고 하죠. 소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무가 대표적인 침엽수인데 이렇게 냉대 기후에서는 침엽수가 자라요. 잎이 뾰족한 건데 그렇게 이 침엽수로 이루어진 숲을 침엽수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타이가란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타이가라고 하면 뭐다? 침엽수로 이루어진 침엽수림을 타이가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타이가는 냉대 기후의 분포 범위랑 타이가의 분포 범위는 거의 일치한 거예요. 냉대 기후가 있는 지역이면 대부분 저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 침엽수림을 이용해 가지고 침엽수림에서 임업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펄프 공업, 종이를 만드는 공업이고요. 목재 생산, 뭐 가구나 여러 가지 목재로 만드는 그런 원료로 쓰이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무의 종류가 단순해요. 비슷한 나무들이 연속해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를 같은 용도로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두 나무가 다르네. 이 나무만 이쪽 산업에 쓸 수 있는데 하면서 뭐 골라서 베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나무니까 다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잘라 하면서 이렇게 목재 공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에 이 타이가 통나무를 이용해서 뭐를 통나무집을 짓는다. 이게 냉대기후의 주생활입니다. 뒤 한대기후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한대기후는 굉장히 추워서 이제 무수목기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냉대기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목기후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냉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침엽수를 이용해서 통나무집을 짓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통나무집이긴 한데 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지붕이 굉장히 잔디로 덮여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온을 위해서 뭐 지붕에 잔디를 깔기도 한다. 냉대기후 특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기후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통나무집. 통나무집이니까 여기는 수목기후란 뜻이에요. 주변의 타이가 침엽수림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는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데 포드졸이라는 흙이 있다. 포드졸은요 이게 회백색의 흙인데요. 굉장히 척박해서 농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농사 짓기 조금 불리한 영양소가 좀 부족한 회백색의 땅이다. 포드졸이 냉대기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밀농사 같은 거 냉대에서 하긴 해요. 그렇게 분포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냉대부터는 고위도 지역이니까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가 지평선 혹은 수평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밤 12시거든요. 밤 12시. 자, 오후 6시, 오후 7시, 오후 8시, 오후 9시, 10시, 11시, 12시. 12시면은 완전 깜깜해야 정상이잖아요. 뭐 오후 지금 6시, 7시만 돼도 깜깜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12시에도 이렇게 있고요. 1시, 2시 되면서 점점 다시 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낮이 24시간 동안 쭉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백야라고 부르죠. 우리 처음에 배웠죠. 백야는 언제 무슨 계절에 여름철에 그다음에 고위도. 근데 고위도는 이제 주로 냉대나 한대가 나타나니까 냉대 기후 중에서 특정 고도 이상을 통해 고위도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관측되기도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 보면은 자 다음은 어느 특정 기후의 기후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니까 20도 근처까지 올라가는데 또 추울 때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냉대 기후인가? 바로 선을 그어 봐야죠. 근데 그 전에 자 건조 기후는 아닌 걸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 강수량이 꽤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보면은 그러면 냉대 기후를 의심하니까 우리가 영하 3도에 선 긋고 최하늘이 영하 3도 미만이네요. 맞아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네. 그다음 최나널은요? 그쵸 10도 근데 최나널이 10도보다 위에네요. 바로 D 문제에서는 사실 D 정도만 찾아도 되는 건데 우리는 DF냐 DW냐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강수량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막 여름에 비해 겨울이 엄청 건조하고 그러지 않죠? 대체로 연중 수비나 대체로 강수량이 고르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호 뭐를 붙여줘야 돼요? 연중 수비니를 의미하는 소문자 F. 그래서 이건 DF 냉대 수비에 속하고요. 이 기후 지역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래요. 자, 냉대 기후예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다. 한마디로 증발량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 무슨 기후예요? 방금 했던 좀 전에 했던 건조 기후죠. 그래서 땡. 자, 이번 농경이 불가한가요? 아까 보니까 이거 포드졸 나타나가지고 농경에 불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밀농사 정도는 한다 말씀드렸었어요. 냉대기후.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농경이 불가능한 거는 땅이 완전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툰드라 기후나 혹은 빙설 기후처럼 한대기후 지역이 농경이 불가한 기후 지역이고요. 이거 숲을 태우는 화산 농업 이거 어디서 해요? 열대기후죠. 자, 저위도의 위치에서 폐쇄적인 가옥구조. 일단 기본적으로 냉대 기후는 고위도에 위치하고요. 자, 저위도에 위치한 지역은요 덥고 습하고 이러니까 폐쇄적인 가옥구조가 아니라 개방적인 가옥구조에 그래서 다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빵개. 네, 밑에 볼게요. 이 기후 지역, 냉대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생활은요. 주 의식주 할 때 주예요. 집이에요, 집. 냉대 기후에서 뭐 짓고 산다 그랬었어요. 여기 타이가 침엽수를 이용한 통나무 집을 냉대 기후에서 주로 짓고 산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통나무 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흙집은요. 흙집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만든 뭐 사막에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열대 사바나처럼 흙과 풀로 만든 집 그쪽이겠고요. 게르 이동식 가옥은요. 천막이잖아요. 짧은 풀이 자라니까 양을 키워서 그럼 이동식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걸맞는 천막집 스텝 기후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보시면 냉대 기후도 끝입니다. 자, 기후의 마지막 한대기후 들어갈게요. 한대기후는 ET 툰드라고 EF 빙설인데요. 툰드라가 조금 더 따뜻한 한대기후, 이끼가 자라는 짧은 여름에 이끼가 자라는 한대기후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한대기후 가장 고위도에 있습니다. 북극 근처, 남극 근처에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저 북극 근처, 남극 근처 이렇게 분포를 한다. 그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쾌페는 기후구분 이제 이거 하고 안 할 거예요. 복습. 쾌페는 기후구분 최하노래는 몇 도에다가 영하 3도에랑 18도에다가 체크하고 최나널은요 0도랑 10도에 체크하라고 그랬었어요. 가장 더운 열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일 때 열대라 그랬었고 우리가 사는 온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 18도 미만일 때 그거를 우리가 온대 기후를 한다 그랬었고 방금 공부했던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 것도 있고 플러스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일 때 우리가 냉대 기후라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대 기후 지금 말 한대 기후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여름에도 10도 밑에다 10도 미만일 때를 한대기후라고 했었는데 한대기후가 지금 두 개로 나뉘죠. 살짝 따뜻한 한대기후, 툰드라 기후죠. 최나널이 10도 미만인데요. 0도보단 높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 겨울에는 오지게 춥지만 여름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를 툰드라 기후, 이끼가 자라는 그 툰드라라는 뜻이 그 나무가 없는 언덕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수목 기후에 해당됩니다. 건조 기후랑 더불어서 아시겠죠? 빙설도 이게 무수목 기후잖아요. 이제 빙설 기후 같은 경우에는 0도보다 낮을 때 최난을 0도보다 낮은 거를 빙설 EF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대 기후는 기본적으로 무슨 기후다?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무수목 기후다. 냉대는요 수목 기후예요. 여기 통나무 겁나 많잖아요. 여기는 무수목 기후다. 쾌페는 기후급은 마지막으로 같이 복습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대기후 들어갈게요. 자, 기후 그래프 해석하는 것부터 알아봅시다. 한대기후 보니까 무슨 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도 춥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도 춥네. 그러면은 한대기후를 의심하고 몇 도에 선을 그어봐요? 10도에다 선을 그어보고 최하늘이 10도보다 춥네요. 그럼 바로 한대 들어가는 건데. 자, 10도보단 추운데 몇 도보다 높으면 0도보단 높을 때는 최나놀이 그건 이제 조금 따뜻한 한대기후, 툰드라 기후라고 가는 거고요. 빙설기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요. 최나놀이 10도보다 춥네요. 근데 0도보다도 추우면은 바로 거기는 빙설 기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툰드라 기후랑 빙설 기후 그래프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나늘 평균은 10도 미만. 너무 추워서 나무가 못 자라는 무수목 기후로 구분이 된다. 알겠죠? 한대 기후는 무수목 기후로 구분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대 기후도 마찬가지로 냉대 기후처럼 냉대 기후보다 오히려 더 고緯도잖아요. 백야 현상이 대부분 지역에서 다 관측이 됩니다. 백야 현상 언제요? 그렇지, 여름에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가 지지 않는 현상 백야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첫 번째 툰드라 기후부터 볼게요. 자, 기후 그래프 해석은 다 했습니다. 최나놀이 10도보다는 낮은데 0도보다는 그래서 0도랑 10도 사이면은 툰드라. 그래서 이 짧은 여름에는요 나무는 못 자라지만 이런 이끼 같은 아주 짧은 식물, 이끼 혹은 지의류 아니면 뭐 선태류라는 이름으로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끼, 지의류, 짧은 여름에 자라면 이거는 한대 기후 중에서 여름이 그래도 조금 영상으로 올라오는 툰드라 기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름에 영상으로 올라오면은 땅이 약간 녹아요. 그렇죠? 땅 윗부분이 살짝 녹을 거예요. 햇빛이 땅 윗부분에 내리쬐기 때문에. 그래서 땅 윗부분은 여름에 녹아서 조금씩 경사진 부분이면 꾸덕꾸덕하게 좀 흘러내릴 거예요. 맞아.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갖다가 활동층이라고 하고, 아무리 여름이어도요. 땅 더 밑에는요. 햇빛이 전달이 안 되니까 여름에는 그 땅 아래쪽은 1년 내내 꽝꽝 얼어있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서 영원히 얼어있는 층이라고 해서 영구동토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툰드라 기후 쪽에는 자, 지표면 근처는요 무슨 층? 여름에 살짝 녹아서 움직이는 활동층. 땅 더 깊이 들어가면 영구동토층이 있다. 이게 툰드라 기후 지역의 땅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름에 활동층이 녹잖아요. 근데 경사진 부분이면은 활동층이 꾸덕꾸덕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땅이 녹아서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을 갖다가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에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고산가옥, 고산가옥은 열대기후만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습기, 열기, 해충을 피해서 집을 이렇게 지면에서 높이 띄워서 지었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 그 땅의 냉기가 집안에 전달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인공열, 집안에서 이렇게 뭐 따뜻한 난로 피면은 집안에 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기가 땅으로 전달되면 땅이 녹아가지고 집이 기둥이 이게 불안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집안의 열기가 땅으로 전달돼서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집 표면에서 높게 띄워서 집을 지은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게 무슨 한대기후 고산가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기름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기름 운반하는 송유관이에요. 송유관도 마찬가지로요. 자, 송유가 이렇게 땅에 붙어서 가면은 땅 녹으면 이거 무너지면은 그 기름 유출 사고 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송유관 같은 경우에서 지면에서 송유관을 띄워서 짓는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땅이 녹아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대기후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대기후의 주민생활 루돌프를 유목을 하네요. 맞아요. 툰드라 기후까지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후라고 사람이 살기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데가 툰드라 기후예요. 빙설 기후는 정말 거의 못 살고요. 툰드라 기후까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통사에서는 이누이트족, 네네트족, 라프족이라는 원주민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 양반들 하면은 아 한대 기후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에 사시는 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은 술록을 루돌프를 유목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렵 사냥을 한다든지 북극해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농경은 진짜 불가능해요. 알겠죠? 냉대 기후까지는 땅이 좀 척박해도 농사 같은 거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땅이 얼어 있으니까 농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분포 북극해 연안과 그린란드 해안인데요. 자, 북극해 연안 여기가 북극해예요. 북극해에서 북극해 연안이라고 하면 이쪽 툰드라기 조금 따뜻한 한대기후는 이 북극해 연안이랑요. 여기 그린란드의 바닷가 쪽에서
툰드라 기후가 분포한다.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북극해 연안과 그린란드 해안 이 지역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좀 개썰매도 끌고 루돌프 유목도 하고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툰드라 기후였고요.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변 해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이 그린란드 주변 해저 바다, 이 바다는 어딜까요? 그린란드 주변 바다니까. 그린란드 주변 바다, 이 바다 어디예요? 북극해죠, 북극해. 맞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요, 북극해. 이 바다의 주변 지역은 원주민, 원래가 아니라 원주민이야. 원래 지류나 선태류 같은 그쵸 이끼 자라니까 무슨 기후예요? 툰드라 기후고요. 그쵸? 이누이트 같은 원주민 이 사람들이 술로 유목을 한다. 딱 한 대 중에서도 그나마 사람 어느 정도 조금은 살 수 있는 툰드라 기후 그래프잖아. 그럼 툰드라 기후 그래프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최나놀이 10도보다 낮아서 한대 기후에 해당이 되지만 최나놀 대신 0도보다 높아가지고요. 이게 짧은 여름에 이끼 자라는 툰드라.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은 뭐냐면은 1년 내내 10도보다 살짝 한 12도, 13도 정도로 1년 내내 유지되네요.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 열대 고산 기후죠. AH 기후고요. 두 번째는요. 자, 보니까 10도, 20도, 30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강수량도 꽤 많고 온대 기후 같네요. 영하 3도랑 18도의 선 그어 보니까 최하늘이 그 사이에 있어서 C 온대 맞고요. 강수량이 엄청 건조한 거 없잖아요. 그쵸? 이거 대부분 제일 적은데도 막 70ml씩 오네요. 이거는 연중 수분이니까 F라고 보면 되고, 자, CF면은 A냐 B냐인데요. A는 최나놀이 22도보다 높을 때, B는 최나놀이 22도보다 낮을 때잖아요. 이거는 최나놀이요 22도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CFA 온난 수분 기후가 되고요. 3번 10초 만에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지중해성 기후에 여름이 건조하니까요. 알겠죠? CS. 그다음에 자, 이거는요. 20도 근처까지 올라가고 또 영하 10도 근처까지 떨어지네. 냉대 기후인가? 그러면 자,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에 선 그어보니 그렇죠. 최하늘이 영하 3도보다 춥고 최나늘은 10도보다 높네요. 냉대네요. 그럼 DF인가 DW인가까지 찾아볼까요? 맞아요. 이거는 이 정도면 연중 수분 강수량이 골고루 오니까 DF 냉대 수분이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문제 하나 더. 두 개 남았어요. 문제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산가옥을 나타낸 것이다. 고산가옥은 열대에도 있고 한대에도 있는데요. 경사가 급하고 뒤에 아자수가 그려졌으니까 얘는 이게 말 그대로 A 기후네요. 이거 열대 기후예요. 열대. 자, 이런 고산가옥은요. 그렇죠. 한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고산가옥이에요. 왜냐하면 집하고 떨어뜨려서 집의 열이 땅으로 전달돼서 땅이 녹아서 집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 띄워놓은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한대 기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해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겠죠. 한대기후는 침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어 임업이 발달했나요? 한대기후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못 자라는 무수목기후라고 했습니다. 자, 침엽수림 타이가라고 불려요. 이거 어디 있어요? 냉대기후 D기후에 있어요. 그래서 임업이 발달하고 그쪽에서는 통나무집을 주로 짓고 살아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대기후는 침엽수림 형성되는 거 아니다. 얘는 무수목기후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라스트 문제예요. 다음 글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래요. 자, 사냥꾼들이 개썰매를 끌고 나섰고요. 강추위야 강풍, 겁나 추운 지역인가 보네. 그쵸? 자, 겁나 추운 지역이에요. 그럼 어디겠어요? 일단 개썰매를 끈다는 건 이 지역 원주민들이겠죠. 원주민들이 겁나 추운 지역에 사는 지역. 툰드라 기후예요. 툰드라 기후. 그래서 툰드라 기후는 주로 어디 북극해 연안이랑 그린란드 해안가에 있다 그랬잖아요. 북극해 연안인 어디? C. 여기가 정답이네요. 툰드라 기후. 여기는요, 쌤, 여기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내륙이잖아요. 그린란드 내륙은 엄청 추워서 여름에도 꽁꽁 얼어 있는 빙설 기후, 사람이 정말 살기 불가한 빙설 기후입니다. 그린란드 해안가가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여긴 지금 북극해랑 가까운 북극해 연안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툰드라 기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툰드라 기후까지 끝. 자, 빙설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인문 사회 인간의 생활을 다룬 통합사에서는 크게 비중이 없어요. 그래도 빙설기후 빠르게 1분 컷 해봅시다. 이 F예요. 빙설기후는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대기후니까 최나놀이 10도보다 추운데
0도보다도 추우면 이제 F에서 EF 빙설기후라고 하는 거죠. 최나늘 평균기온이 0도 미만이고요.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기후를 사람 아예 못 사는 빙설기후. 식생은 없고요. 인간 거주에 매우 불리해요. 여기 원주민들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됐으니까 자원 같은 건 보존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자원 개발 그다음에 뭐 항공 이 빙설기후 남극에 있는 빙설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 요즘에 이제 막 우주선 우주 기술을 발달해서 화성 여행이 가능해진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화성 우주 착륙 그 시뮬레이션 기지 훈련장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기지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냥 과학기술 센터 이런 것만 설치하고요. 인간 생활은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빙설 기후는 어디 있다? 그린란드 내륙하고요. 남극 대륙 전체에 분포한다. 사람 못 사는 빙설 기후였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기후가 정말 끝났어요. 쾌페느 기후 구분부터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형 그리고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